심한 폐결핵으로 사망했어요. 보험계약하고 정확히 이틀 뒤에. 뭔가 좀 이상해지죠, 이제부터. 네.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. 2014년 9월 5일에 질병사망담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손해보험을 가입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이 이날 보험을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직전 5년 안에 병원을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. 국민건강보험의 의료 기록을 다 뒤져도 없어요.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. 되게 건강한 사람인가 보다. 극소수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. 어떤 사람?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. 이 느낌 좀 알지 않나요? 격하게 끄떡끄떡 하는데 그렇게 살지 마. 진짜 있더라고요. 저도 옛날에 만나본 적이 좀 있거든요. 있어요. 병원 안 가요.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. 이게 대법원 판결문만 읽으면 잘 모르는데 판결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론이 아니고요. 사실관계예요.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어떻게 체결했고 그때 이 사람은 병원을 다닌 적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계약자고 피보험자와 수익자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사실관계 있잖아요. 이게 조금만 틀려지면 법원의 판단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. 근데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1, 2심 판결문을 좀 잘 안 보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면 완전히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죠. 이 대법원 판결의 2심과 1심 판결문 모두를 검토한 결과 이 피보험자는 자기를 잘 돌보지 않은 분인 것 같아요. 보험가입하고 사망했거든요. 그래서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이거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고지 의무도 위반했어. 이러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니까 그 수익자 되는 분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. 1심도 수익자가 이겼고요. 소비자 측이 이겼고 2심도 수익자가 이겼어요. 근데 그걸 대법원이 뒤집은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좀 대법원 왜 그래? 뭐 이런 느낌이 들죠. 그죠?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. 그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. 언제 사망했죠? 계약하고? 심한 폐결핵으로 사망했어요. 보험계약하고 정확히 이틀 뒤에. 뭔가 좀 이상해지죠, 이제부터. 네, 이상해지지 않아요? 이게 어떤 건이었냐면, 이 판결이 사실 좀 잘 모르고 생각해보면, 이게 말이 돼? 왜냐면 이 사람은 직전 5년간 병원을 간 적이 없잖아요. 고지할 게 없어요, 그러면. 고지 안 했단 말이에요. 그러고 가입했어요. 사망했어요. 수익자가 사망보험 청구했어요. 근데 이걸 보험회사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고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본 거예요. 1심과 2심은 고지의무 위반 아니네. 일단 고지사항이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거였거든요. 근데 이걸 대법원이 뒤집은 이유가 있죠. 질병사망담보가 2억 들어있었어요. 근데 요 다음 걸 보면 좀 놀라실 거예요. 계약자가 노래방 업주고요. 사망하신 분이 여성분인데 노래방 종업원이에요. 수익자가 누구냐면 업주예요. 수익자가 업주예요. 더 놀라운 건 사망하기 2주 전부터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. 그래서 출근도 못했어요. 거의 누워있지 않았겠어요? 그 부검 결과 고도의 폐결핵이었어요. 심한 폐결핵. 근데 병원은 안 다녔어요. 보험회사는 이 건에 대해서 이거는 이 피보험자가 곧 사망할 거를 알고 사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노래방 업주가 고의로 가입한 보험이다. 이건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. 민법 103조에 위반한다. 그러면서 이 계약을 무효를 주장했고요. 그러니까 1심, 2심 판사들은 생각한 거죠. 어쨌든 청약서 고지사항에 위반하지 않았잖아. 두 번째, 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보험을 가입했다라는 증거는 없잖아. 노래방 업주가. 그러니까 사망보험 지급하라고 한 거예요. 1심과 2심 모두 다. 근데 그걸 대법원이 뒤집었죠. 청약서의 고지사항이 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에 중요한 알려야 할 내용인 건 맞아요. 청약서 고지사항이. 그건 맞아요. 왜냐하면 상법에 이렇게 써있거든요. 보험회사가
서면을 통해 질의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한다. 근데 그 이전에 대전제가 있어요. 이게 선의에 의한 계약이어야 되거든요.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에 선의에 의한 계약이어야지 악의에 의한 계약이면 안 돼요. 이거는 계약의 무효예요. 이게 법의 대전제예요. 대법원에서 볼 때는 이 건은 누가 봐도 사망할 정도로 많이 아픈 사람이란 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계약자도 알고 있었고 피보험자 본인도 알고 있었고. 그 질병이 뭐라고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병원 안 갔으니까. 하지만 약을 먹은 기록도 없어요. 하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아픈 사람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죠. 밥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 2주 정도. 오랫동안 그랬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. 기침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대요. 그렇다면 이건 선의에 의한 계약이 아니라는 거죠. 고지 의무라는 건 이런 거예요.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 만약 알았더라면 그 계약을 건강체와 동일하게 인수하지 않거나 거절할 법한 내용. 그게 고지사항이에요. 중요한 사항, 알려야 되는. 그렇다면 그 대전제 하에 그 안에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청약서의 고지사항 질문들인 거죠. 이 얘기 뭐냐면 청약서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보험자나 계약자가 자기 몸에 심각한 이상이 있는 걸 알 수만 있었다면 그건 고지 의무에 해당한다는 거예요. 고지했어야 된다는 거죠.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일이 아니라 2년 뒤에 죽었으면 이런 판단 안 했을 거예요. 법원이. 결국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어떤 고지 의무 위반이다,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이런 것들은 정황 증거를 다 보는 거예요. 사망이 이 사람의 계약 전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계약한 이후 상황도 보는 거죠. 그래야 의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 청약서 고지사항은 그냥 커다란 이 계약을 정상적인 계약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서로 간에 알려야 될 중요한 내용 중에 일부인 거예요. 이게 전체는 아니고. 그러면 소비자가 모든 걸 다 알려야 되는 거야? 아니, 그건 아니지. 그럼 어떤 걸 알려야 돼? 내 몸이 이상이 있다고 인식했으면 알리라고. 대부분의 경우는 직전 1년 이내에 의사의 검사 또는 진찰을 통해서 추가 검사, 재검사를 받았다면 인지하는 거죠.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인 거고. 근데 생각해 보세요. 이런 걸 대법원에서마저 이건 보험금 지급해야 된다. 질병사망보험 2억이잖아요. 이걸 인정해버리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고 인정해버리면 이런 일 매일 벌어지지 않겠어요? 법은 그런 걸 막으려고 있는 거예요. 따라서 이 케이스는 굉장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적용되는 거죠. 일단 병원을 안 다니고 인생을 포기해야 돼. 그리고 계약하고 이틀 뒤에 죽어야 돼. 그 심각한 질환이 있는데 이 질환이 급성으로 온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질병이야.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, 계약자이자 수익자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될 법한 일이 없는 사람인데 됐다라는 거죠. 이런 정황 증거를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청약서 고지사항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다.